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재료 시간으로 조경재료, 식물재료와 인공재료를 나누는데 그중에 인공재료, 무생물 재료에 대한 그 조경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질 재료부터 알아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인공재료에 대해서는 그 재료의 특성, 즉 장점과 단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재의 경우 그 특징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관이 아름답고 좀 촉감이 좋다거나 자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하고 친근한 느낌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부패한다거나 뭐 불에 잘 탄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읽어봐야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재를 나눌 때 보통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재, 그 다음에 단단한 목재 이렇게 나눕니다. 소프트우드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프트우드는 은행나무나 오동나무, 그 다음에 미루나무나 소나무 등의 그 종류가 있고요. 하드우드에는 단풍나무과에 있는 단풍나무 종류와 참나무류, 이쪽이 하드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우드의 경우는 우리 소나무 하면은 미속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강목 만드는 거 있죠, 구조재.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하드우드는 참나무 하면은 아마 단단한 그 구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식탁이나 이런 거 만드는 나무 있죠? 그런 게 하드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무는 또 춘재와 추재 혹은 심재와 변재로 나누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무를 형성하는 위치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나눌 때 이런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춘재는 봄과 여름에 생겨는 세포랍니다. 이게 자, 봄에는 물이 수액이 유동하는 시기죠. 그래서 수액이 유동하는 시기에 생겨진 나이테이기 때문에 생성된 세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재의 경우는 가을에 생성된 세포이기 때문에 춘재에 비해서 조금 단단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재와 변재인데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중간에 있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심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변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무의 껍질을 생각하면 껍질이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목재로 사용할 때 이 두껍게 잘라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변재 부분은 금방 아까 봄에 왜 수액이 유동하다 그랬죠? 그때 수액이 유동하는 그 수분과 양분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른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지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훨씬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재료를 사용해서 인공재료를 사용할 때 어느 부분이 단단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심재 부분이 단단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재 부분이 단단하니까 내구성이 당연히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구성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재의 비중과 함수율 또는 공급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중이라는 것은 똑같은 부피의 것을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더 무거우냐 가벼우냐입니다. 똑같이 1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가 다를 수 있죠. 자, 기준을 물로 이야기했을 때 물이 1입니다. 비중이. 물보다 적다 그러면은 0. 몇이다 이렇게 하면은 물보다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6이라든지 3.6이라든지 이러면 물보다 무겁다. 물에서 가라앉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는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는 비중이 클수록 보시면 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은 부피의 무게가 더 크다. 우리 왜 그 쫀쫀하다는 느낌 아시나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이 더 치밀하다. 안에 있는 입자가 더 작아서 촘촘하게 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더 좋다. 강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보다 심제가 혹은 춘제보다 추제가 더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속 밑에 이어서 함수율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수분을 얼만큼 포함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무는 아무래도 수분이 7, 80% 이상 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목재의 단점을 이야기해보면 목재는 부패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이 함수율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함수율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부피의 목재의 함수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목재의 부피에서 물의 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전건재, 기건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건재는 전체가 건조됐다. 함수율이 0%로 완전 건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건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조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함수율을 15% 정도로 했을 때 우리 기건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적합한 15% 정도를 우리 기건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함수율을 가진 목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함수율을 15%로 줄이는 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률은 제가 아까 입자 얘기를 아마 잠깐 했을 겁니다. 어떤 입자가 막 모여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 공급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공식이에요. 이거는 문제에 자주 나와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재의 종류는 그럼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재의 종류는 크게 원목과 제재목, 가공목으로 나누는데요. 원목은 말 그대로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목이라고 하고요. 제재목은 우리 제재소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를 어떤 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재는 이 그러니까 제재한 나무를 어떻게 가공했느냐 혹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어떻게 가공했느냐 그런 합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재목의 경우는 각재와 판재로 나누는데 그 옆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각재의 경우는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마무리재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다음 목재 보기에서 설명한 재료는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 하면 각재가 되겠죠. 판재는 두께가 7.5cm 미만에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각재는 이렇게 길쭉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강목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재는 이게 조금 넓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재, 이게 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딱 이해가 가시죠? 자, 가공재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합판이에요. 합판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으면 그거를 돌려 깎아요. 무 돌려 깎듯이, 오이 돌려 깎듯이 깎아서 그거를 여러 겹 접착제로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보면은 일단 모양은 예쁘지만 나뭇결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수축 팽창의 그런 변화율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넓은 판, 고른
고른 강도. 아까 제가 심재와 변재는 이 강도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합판의 경우는 이 강도를 돌려 깎아서 여러 개 겹쳤기 때문에 강도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의 특징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판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려 깎는 방법도 있지만요. 슬라이스 베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얇게 절단해서 만드는 소드 베니어는 띠톱으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합판의 제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요 네 가지 한번 다시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재를 우리 대나무도 이 목재로 넣는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식재공사할 때 아마 배우실 겁니다. 이 대나무는 나무를 군식했을 때 연결형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그 재료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대나무의 종류는 이렇게 왕대나 섬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를 대기 건조하는 방법으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그대로 건조를 합니다. 벌채하는 시기는 되도록이면 뭐 4, 5년생짜리를 벌채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나무의 기름을 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수율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건조한다거나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건조의 목적, 그 다음에 건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건조의 목적은 아무래도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부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조를 합니다. 또 하나 마 보시면 중량 경감 및 강도 또는 내구성이 증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재 함수율을 구하는 공식은 목재 무게에서 전 건재의 무게분의 전 건재의 무게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게 함수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전 건재의 무게가 원래 목재가 800kg였어요. 800kg였는데 얘가 말라가지고 750kg가 됐어요. 그러면 750분의 800 빼기 750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시면 750분의 5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함수율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기건재의 경우 함수율이 15%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목재의 건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연 건조법과 인공 건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건조법은 말 그대로 대기에 방치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침엽수보다 활엽수를 조금 더 오래 놔두는데요. 그냥 양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두어서 서서히 말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침수법 혹은 수침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 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보통 담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삼투압에 의한 현상에 의한 물을 농도가 다르잖아요. 일반 물하고 수돗물하고 그 안에 있는 수액의 농도하고 다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물이 빠지는 거. 김장 담글 때 배추 절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추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절이면은 배추에 있는 물이 쭉 빠지죠. 네, 그 방법을 이용한 게 이 침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건조법에는 여기 보시면 열기법, 증기법, 훈연건조법, 그 다음에 고주파 건조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팔만대장경 하면은 9번 구중구포라 그래가지고 9번 찌고 다시 말리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증기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광택을 잃는다거나 뭐 이런 좀 단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용했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함수율을 위해서 건조하는 거,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하는 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는 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썩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방부제로 사용되는 크게 유용성, 수용성으로 나누는 재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수용성 방부제에는 CCA, AC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CCA라고 해서 크롬 구리 비소예요. 비소 아시죠? 이거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빠지고 비소가 빠지고 다른 걸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ACC라고 이제 대체로 된 방부제가 나오죠. 그다음에 유용성 방부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용성 방부제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클레오소트입니다. 클레오소트.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에 우리 조경공사에 쓰여지는 지주목에 보면은 이 크레오소트로 된 방부 처리를 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냄새가 심하고 실내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독성 물질이 이것도 약간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 실외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방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외에 사용하는 지주목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재 방부 처리 방법에는 자, 여기 표에 또 나와 있죠. 도장법, 주의법, 그 다음에 가압주의법 등 그 다음에 침지법, 표면탄압법이 있는데요. 이 표면탄압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탄압법은 예전에 사용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부제가 없을 때. 그래서 겉에 표면을 잠깐 그슬려서 사용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중에 흡수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급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침지법은 말 그대로 상온에 이 방부제 있죠. 방부제에 나무를 담가 놓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가압을 해서 목재에 이 약들이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압주의법입니다. 이거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기는 해요. 침지법이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재 방법, 목재에 대해서 목재의 방부 방법, 목재의 그다음에 건조 방법, 목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